안녕하세요.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입니다. 여러분은 한국에서 해외 나갈 때 어떤 거 먼저 사세요? 해외 도착하면요. 해외 도착하면 가장 먼저 사는 거, 뭐 유심칩 살 수 있죠. 요즘 데이터 로밍 같은 거, 또 해서 SNS도 하고, 뭐 어디 갔다 카톡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요. 또, 환전. 돈 바꿔 가야죠. 돈 뭐 한국에서 바꿔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, 환율 같은 거 문제 때문에 해외에서 환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근데요, 대부분이 아마 사시는 게 있을 겁니다. 바로 이거예요. 교통카드. 예. 교통카드 꼭 사시는 분들 많아요. 뭐 교통카드 사자마자 공항에서 뭐 시내로 나갈 때 이거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, 아니면은 뭐 현지에서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뭐 잔돈 같은 거 남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, 그런 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편의성 때문에도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쓰던 요 신용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거를 또 해외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런데 해외에서는요, 해외 카드 뭐 마스터카드, 비자카드,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걸 가져오더라도 이 한국 안에서는 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못해서 꼭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구입을 하시고 현금으로 충전을 해야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다. 그래서 관광하거나 뭐 좀 둘러보기에 불편하다.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카드 결제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를 보통 뭘로 생각하세요? 카드를 긁는다 있어요. 긁는다. 카드 보통 긁는다 그러죠. 마그네틱 카드를 이제 이렇게 인식을 시켜서 결제를 하는 방식.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요즘 대세가 된 카드를 꽂는다. 요즘 어린 친구들은 카드 꽂는다 그래요. 카드를 이 IC 카드 리더기에다 꽂아서 결제하는 방법, 그런 카드 꽂는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. 요즘은 또 이런 방법이 대세라고 합니다. 카드를 찍는다. 어떤 방식으로 결제를 하냐면요, 이 카드 보시면은 여기에 와이파이 닮은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. 이게 있으면요, 카드를 찍는 단말기에서 이렇게 교통카드 찍듯이 카드 단말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결제가 완료되는 거예요. 이 방식을 EMV 콘택트리스라고 합니다. 왜 EMV냐? 유로페이, 비자, 마스터카드가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EMV 콘택트리스인 거예요. 이 신용카드가 왜 교통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?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. 이거를 국제카드결제사에서 그냥 놓칠 리가 없습니다. 이거를 결합을 시켜서 교통카드처럼 쓸 수 있는, 자, 그러니까 교통카드 단말기가 있으면요, 그 단말기가 보통 이제 교통카드만 받아들이잖아요. 교통카드만 찍으면은 뭐 환승입니다 이렇게 되고, 이거를 카드사에서 직접 결제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놓은 게 이 EMV 컨택리스를 대중교통에 사용한 예예요. 그러면은 이 대중교통에서 카드 결제하는 게 교통카드로 결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카드사 매출 전표로 찍혀 나오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? 전 세계 모든 비자카드, 마스터카드, 유로페이 이런 걸 갖고 있는 회사가 이 자기들이 보유한 이런 EMV 컨택리스 지원 카드를 모든 카드를 이 전 세계 통용 교통카드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EMV 컨택리스가 보급이 됐습니다. 이렇게 신용카드 그 자체로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하는 일을 오픈루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보통의 교통카드 결제망, 뭐 후불교통카드망 이런 거를 클로즈드, 이렇게 닫혀있는 이 루프라고 표현을 했다가 이거를 모든 카드 결제사들이 쓸 수 있다라는 뜻으로 오픈루프라고 바꾼 거예요. 그래서 이 오픈루프가 어디에 적용됐냐? 미국에도 이제 대중교통에다 적용을 했고요. 유럽에도 대중교통에 적용을 한 국가가 많습니다. 네덜란드는 아예 교통카드 결제망을 이 마스터카드의 기술로 완전히 바꿔놨어요. 뭐 호주 같은 나라들, 뉴질랜드, 아니면은 뭐 싱가포르, 태국 이런 나라들에서 EMV 콘택리스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 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교통요금을 결제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편의점에서 물 한 병 사는 거랑 비슷하게 처리된다는 얘기예요. 편의점에서 물 한 병 살 때도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통카드 개찰구에다가 이 카드를 찍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1,200원이라고 해봅시다. 1,200원이
이 신용카드 결제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의 교통카드를 구매해서 쓰는 방식보다 훨씬 간편한 셈이죠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EMV 컨택리스 지원 카드를 갖고 있으면요, 뭐 싱가포르 같은 데서 교통카드 결제할 때 쓸 수 있고, 뭐 환승도 돼요. 싱가포르 환승이 잘 되는 국가인데 환승이 됩니다. 호주 같은 데서도 뭐 페리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다 쓸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. 우리나라는 페이온 있잖아요. 후불교통카드에서 신용카드 하면은 요 카드 넣어줘서 요 교통카드처럼 쓸 수 있잖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, 그거는 후불교통카드입니다. 교통카드의 한 종류예요. 자,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신용카드망을 이용해서 대중교통 요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된 국가입니다. 왜냐하면 이 페이온이 처음 시작된 게 무려 27년 전, 그러니까 1997년에 시작이 됐어요.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직불 기술이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후불 교통카드망으로 해서 교통카드 매출로 처리하고 그걸 이제 한 달 동안의 결제액을 모아서 다음 이 청구일에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서 결제하는 식의 후불 교통카드 방식이 적용이 됐어요. 이 페이온이 도입된 27년 동안 이 페이온이 자리를 잡으면서 굉장히 많은 신용카드들이 페이온 후불교통카드를 탑재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. 뭐 중간에 K캐시라든가 뭐 이런 시도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페이온이 어쨌든 시장을 모두 장악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시판되는 신용카드들은 어지간하면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꼭 탑재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. 왜냐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. 선불교통카드의 치명적인 문제는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, 그리고 잔액이 부족하면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선불교통카드 많이 쓰실 때는 이 역 같은데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은 충전하는 줄이 막 길게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. 막 2만원, 3만원씩 넣으시는 분들도 계셨고, 그리고 요 버스 탔다가 주변 편의점도 없고 그런데 띡 버스 탔더니만 잔액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내리는 좀 아쉬운, 막 급한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내리는 경우도 있었고요. 그런데 후불교통카드는 그 두 가지의 어려움 모두 상쇄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말 빠르게 보급됐고 지금 대부분의 교통카드 결제가 후불교통카드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 10년 전에 전국 호환 교통카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후불교통카드를 쓸 수 있는 결제망이 늘어난 것도 한몫해요. 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전국 가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. 다만 문제가 있다면 페이온은 한국에서만 국한된 닫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. 당시엔 아주 획기적이었어요. 이 한 달 동안의 교통카드 사용량을 모두 모아서 이거를 정리해서 다음 달 카드 청구 명세서에 딱 교통요금 6만원, 교통요금 3만원 이런 식으로 내보내 준다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. 그런데 이 문제는 해외에 결제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. 뭐 비자카드, 마스터카드 같은 카드 결제하자마자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라 그랬잖아요. 페이온은 한 달 동안 묵혔다가 그 다음 달에 나가는 시스템이에요. 그러니까 이 지금의 오픈루프랑 전혀 호환이 되지 않고 있어요. 그러면은 EMV 컨택리스랑 페이온을 동시에 호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뭐 일본에서도 그 피타파라고 뭐 후불교통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쓰는데 오사카 지하철에 뭐 요거 EMV 컨택리스 막 지원한다고 광고 붙어 있던데요. 그러면 좋은데요. 이게 좀 비용이 든다고 해서 지금 좀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. 자, 해외 국가들이 EMV 컨택리스를 교통카드망이 이미 있어서 충분한데 도입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뭘까요? 바로 관광 활성화입니다. 관광 활성화. 자,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이 일본을 예로 들어볼게요. 일본에 와서 교통카드를 사는 비용은 이거 500엔입니다. 500엔. 지금은 환율이 낮아졌지만 옛날에 5,000원, 6,000원 정도 했어요. 자, 이 500엔을 써서 교통카드를 사고 뭐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뭐 이 결제하고 다니고 뭐 그렇다고는 해도 이거 충전하고 이거 또 이제 나중에 기념품으로 쓰시거나 나중에 또 오겠다고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기념품보다 버리시는, 그러니까 잘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환불을 하고 500엔을 다시 환불을 받습니다. 그럼 또 이제 500엔이 남아요.
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나라도 이 2,500원에 교통카드 사든가 3,000원에 교통카드 사고 나면은 그 3,000원을 이제 교통카드에 쓴 게 돼요. 그렇게 해서 이거를 뭐 버스, 지하철, 뭐 편의점 이렇게 이용하고 나서 남은 돈을 또 환불하기가 귀찮습니다. 그 돈은 이제 다시 한국에 관광 올 계획이 당분간 없다면은 버려지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. 그런 로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정말 좋은 장점이 있어요. 자, 신용카드 원래 이거 내 몸에 지니고 있던 거잖아요. 이거 내 몸에 지니고 있던 거예요. 내가 지갑 안에 언제나 넣고 다니고 한국에서도 쓰던 거예요. 이거를 들고 나와서 쓰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가서 이것도 새로 살 필요 없고 그냥 이걸로 바로 또 청구가 되니까 내가 쓴 돈만큼 정말 경제적인 시스템이거든요. 물론 저같이 해외 나갈 때마다 막 교통카드 모으고 뭐 이런 것 모으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요.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보증금을 여행 비용에 넣는 것을 그리 달가워진 않습니다.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카드가 꽤 요금이 좀 있기도 하고 교통요금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현금을 또 이용해서 표 사는 것도 불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런 이 오픈 루프의 필요성이 많이 보이는 모양이에요. 그리고 이 현금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간편한 이 카드 결제가 꼭 필수적입니다. 간편한 카드 결제가 굉장히 필수적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금 없는 버스 도입하면서 이 교통카드가 없이 버스 타신 분들한테 어떤 걸 요구하냐면요. 계좌이체를 요구해요.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 계좌에다 계좌이체를 해요. 해외 송금을 해야 되거든요. 굉장히 불편하고요. 우리나라 분들도 하물며 뭐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이용한 계좌이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 단기 체류객 중에서 환승하러 오는 분들 있잖아요. 환승하러.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태국에서 미국을 가야 되는데 하루 정도 한국에서 스탑오버를 하신다. 이런 분들. 사실 환전을 해서 한국 돈을 바꾸면 그걸 쓰고 남은 돈이 다 이제 로스가 됩니다. 이 여행에서 이제 쓰지 않는데 쓸 수도 없는 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또 환전을 해서 교통카드를 사고 또 뭐 이제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해서 쓰고 이 비용이 다 굉장한 매몰 비용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귀찮게 하고 돈도 많이 남지 않느니 나는 그냥 공항에서 있다 가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환승하는 대신에 이거 일본에서는 뭐 교통비 같은 거 걱정 없이 쓸 수 있네? 그럼 대한항공 아시아나 타지 말고 일본항공이나 전일본 공수를 알아봐서 미국 가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나오거든요. 정말 아쉬운 문제예요. 이거 하나로 외국인 관광객, 특히 스탑오버나 단기 관광객을 뺏길 수 있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. 우리나라가 이 해외 결제망에 어느 정도로 인색하냐 하면요. 최근에 기후동행 카드가 이 카드로 결제하는 게 시작이 됐어요. 카드로 결제해서 카드도 살 수 있고 기후동행 카드 뭐 이 정기권료를 그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 거기에 해외 결제망 호환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한국에 와서 한 20일, 30일 있을 분들도 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제일 좋은 내국인들도 쓰는 관광 패스를 써보자 라고 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. 에이 안 되네 이러면서. 굉장한 손해입니다. 그러니까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오픈 루프를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최근에 충격을 받았던 게 작년에 쿠마모토를 간 적이 있습니다. 쿠마모토가 이 한국의 어느 광역시보다도 인구가 적어요. 그래서 지하철도 없고 뭐 광역전철 같은 거는 뭐 JR에서 운영하는 게 있긴 하지만 여기서 제일 큰 도시철도 수단은 트램이에요. 트램. 노면전차인데 이 쿠마모토 노면전차에서 비자를 활용한 오픈루프 결제가 되더랍니다. 어쨌든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인데 뭐 비자도 되고요.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되고 뭐 일본의 결제망이니까 JCB 카드도 물론 되고요.
그렇게 다양한 결제망이 있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 온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 온 분들도 한국에서 이제 쓰던 카드, 외국에서 자기 나라에 쓰던 카드 이런 걸 또 띡띡띡띡 찍어가면서 관광을 편리하고 쉽게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. 자, 당장 우리나라가 모든 지하철에다가 이 EMV 콘택트리스 결제망을 깔 수가 없어요. 아,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면 어디서만이라도 하면 좋겠느냐? 공항철도나 공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에서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대표적인 예시로요.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타이베이시의 경우에는 타이베이 시내에서 이 EMV 콘택트리스를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타오부양 국제공항과 시내를 잇는 공항철도에서는 EMV 콘택트리스를 통한 이 결제가 가능해요. 그래서 비자, 마스터카드, 뭐 JCB, 유니온페이 뭐 이런 걸로 결제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QR 결제 기능도 있습니다. 알리페이, 위챗페이, 뭐 라인페이 다 되더라고요. 아, 물론 가장 놀랐던 거는 삼성페이도 지원된다는 거였어요. 문제는 한국폰의 삼성페이는 지원이 안 되더랍니다. 아,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? 예, 삼성페이가 되는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찍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커요. 좀,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다른 뭐 교통수단에서 어렵다라고 해도 공항과 이 도심을 잇는 교통수단에서만큼은 이 오픈 루프가 지원이 돼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데 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그게 또 지원이 돼야지 외국 분들이 또 한국에 오셔서 좀 더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을 거고요. 이 해외에서 한국 오시는 분들이 모두 이 대중교통에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교통이 아무리 잘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눈에 보이는 데서 불편함이 있으면 그거는 편한 게 아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 결제 면에서라도 좀 허용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잘 지원돼서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시대입니다. 예. 이런 분들 서울역에서 이 요 교통카드 충전기에다가 현금 결제만 가능, 캐시 올리 이런 거 보고 좌절해서 돌아가신 일이 없도록 좌절해서 막 그러신 분들이 환전소를 가서 돈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서울역 외의 관광을 포기하거나 이러시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어려운 얘기인데 좀 이해가 되셨을려나 모르겠어요. 예, 지금까지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이었고요. 더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